7월 둘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높은 변동성으로 장막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연준의 금리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금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다른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 하나에도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5.5% 고정이 맞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고물가가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이 시점이 과연 내년 초냐, 내년 중후반기냐 이거에 대한 좀 투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피벗은 확정적인데 이게 내년 막 말에 돼버리면은 사실상 지금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뭐 채권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년물 국채금리도 어제 5% 이상의 상승폭이 나왔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좀 부담스럽다.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지금 한국 2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홍콩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홍콩 그 단기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고 웃긴 거는 이 금리가 원래 오르면은 채권도 같이 오르게 되죠. 근데 지금은 피벗을 논의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한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시점이 미뤄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반등한다는 거는 그렇게 증시에는 뭐 좋지 않다. 그래서 피벗 타이밍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타이밍이 좀 미뤄졌구나.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상반기에 기대를 했던 채권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피벗이 조금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시장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괴리감들이 좀 크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최근 이거를 또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시장에 거의 2조 원 가까운 매도세 그리고 그 물량들이 아마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 채권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역시 네, 테마주 장세 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새마을금고랑 GS건설 리스크도 있죠. 네, 왜냐면은 이 개별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GS건설, 새마을금고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이 교집화된 재료가 있는데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출입니다. 건설사들이 건설을 할 때 물론 이 투자들의 돈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 여기 뭐 건물 지을 건데 은행 너희도 돈 좀 해가지고 너희들이 부지 사고 우리가 그 위에다 건물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 나오는 거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번에 GS 건설로 인한 이 부동산 부실 건설 리스크가 국토부가 다른 건설사까지 다 우리 감리하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또 이제 너 이거 합격 미달이야 다시 건설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1차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던 이런 대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은 못 갚는 거죠. 아니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죠. 상환 기간이. 이렇게 되면은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 건설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빨리 회수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와 GS건설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결국 유동성,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건설사를 통한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내에 터졌죠 사건들이. 그래서 지금 기관이라든가 뭐 금융투자라든가 투자했던 어디 자금들이 회수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매도세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이슈와 내부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빠르게 좀 적용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 그걸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2,500포인트를 깨고 2,500포인트를 깨면서 선물을 좀 많이 신용을 많이 죽여야 돼요. 지금 신용이 아무리 시장이 안 좋고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2조 원에서 4조 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신용이 한번 깨져야 됩니다. 지난 1분기 때 대대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신용이 거의 20조 원까지 깨진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본다면은 떨어질 거면은 차라리 급락이 나와서 신용을 깨야지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 최근에 증거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안 그래도. 그래서 어차피 신용업종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사에서
전체 정체 종목 중에 40%를 제외하고는 60%는 전부 신용대출로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40%의 시중이 안 그래도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차라리 떨어지게 된다면 이 리스크들을 시장이 감내할 수 없어. 그러면은 아예 2,400포인트 정도까지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용이 털리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신용도 안 털리고 또 부진한 흐름이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계속 증시 또 이제 6월 달에 힘들었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 0.45%씩 계단식 하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을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신용도 안 털리고 특히 뭐 올라가는 종목도 에코프로, 삼성, SK 이런 종목들만 막 올라가 버리니까 뭐 종목들은 나중에 타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할 수 없는 시장이 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밀어버리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터지지 않아야 될 이슈들이 터져버렸고, 그러니까 신규 악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신규 악재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악재들이 아닙니다. 이 단기적으로 끝날 악재가 아니고, 특히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이끌어 나간 매수 주체들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죠. 이건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연기금에다가 최근에 세력들이 지금 세력들이 뭐 CFD 차익 결제 거래 그림도 증권사가 아예 막아버렸고, 이걸로 인해서 1년에 뭐 50조, 60조 되는 거래대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증시의 최근에 탄력, 그리고 미국 빅테크의 탄력으로 해서 국내 증시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많이, 국내 증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규모, 6개월 만에 1조 원 규모, 그리고 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거래대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처럼 국내 증시의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빠르게 잡히거나 아니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밀어버려야 됩니다. 네,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쉽지 않고 조금 더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좀 아쉬운 게 뭐 제가 뭐 정부 타락이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증시의 부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그냥 좀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증시 관련된 정책을 제가 이번 거의 1년 넘어가는 동안 사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규제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증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래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선거철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네, 악플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 증시는 박스권에서 뜨거운 종목 상승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목 장세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하반기 예상 밴드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예상 밴드 지추가 크지 않고 뭐 업종도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밖에 없다. 그냥 우리가 아는 기업들, 뭐 실적이 좀 개선되는 조선이라든가 건설기기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시장은 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 주목되는 종목이 없다는 거는 그 주목도가 집중된다는 거죠. 집중되기 때문에 한두 종목으로 주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금리 동결 이슈가 있는데 뭐 당연히 금리가 동결이 돼야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으로서는 금리를 뭐 하락한다거나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 연준의 이런 최종 금리는 3.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요건 대해서는 제가 가계대출을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5% 넘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못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실적 상장사 60%가 실적이 개선된다. 일단 우리는 2022년도에 워낙에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실적들이 이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여기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것도 뭐 여기 실적이 개선되니까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물론 여기는 뭐 포스코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턴어라운드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시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총이 늘어나는 게 대형주들만 올라가가지고 시총이 늘어나게 돼버리면은 좀 시장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종목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난주 종목들의 상승은 실적에 기반한 영향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한자 부품 테마주들, 그리고 리튬이라든가 희귀금속은 테마를 이제 올라간 거고, 조선기자재, 네, 슈퍼사이클 기대가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 이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소수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 그 히토류 관련 테마주가 좀 주도를 했지만은 이게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 개별 종목의 상승은 금양, STX, 원자재 관련 테마주가 올라갔지만 동금속, 우진시스템, 뭐 임팩, 동양산업,
네, 뭡니까? 부품주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상승폭이 나온 겁니다. 그 상승률도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지난주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부진하게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코스피 같은 종목들도 뭐 대형가가 뭐 44%, 동우스 28%대 오시면서 여기에 10%대 상승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화신, 뭐 SL, 뭐 현대 모비스 이런 대형 서현이하까지 대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10%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굉장히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나온 시장이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이 상장 시가 그 상장 당시에 이런 상승 범위가 60에서 4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주들의 수급이 그냥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 PL 에너지 상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가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니까 이게 시가 상장 종목들로 신규 상장 종목들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상황이죠.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이제 TFE, 웰킵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자 코스닥은 뭡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은 코스피 대형주에서 반등이 나왔고 테마주들은 그리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은 이 코스닥에서 종목들이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 수급 자체가 실적 그러면은 나 대형주로 이제 살래 대형주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좀 안정적인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 테마니까 어떤 거 이번에 테마 이슈 종목으로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는 더욱더 실적이 좋은 코스피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실적이 좋지 않지만 그 테마가 있거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코스닥 종목으로 수급이 왕창 집중되는 정말 양극화가 돼버린 거 외국인들은 코스피 사고 개인 투자들은 코스닥 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이 양극화 시장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 갈 종목들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뉴스 이슈로 인한 좀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집중된다. 뉴스 이슈를 잘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다음 주도.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좋은 이슈가 나쁘진 않게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순방을 돌입을 하게 되고 센서뷰, 와이의 공모 청약을 하게 되는데 공모가가 나쁘지 않게 측정이 되었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초복입니다. 6개월이나 테마주들 흐름 나올 수 있는 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사절단이 폴란드에 같이 참석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도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기금들이 화장품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종목들은 품절주가 돼서 52주 랠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PPI, 네, PPI,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CPI, PPI, 수목은 또 이 CPI, PPI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CPI, PPI가 다시 한번 더 반등하게 되면은 이거 또 연준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CPI, PPI가 오르면은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또 몇 번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또 시장의 주목도 관심도가 금리로 쏠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올라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지표는 적당하게 이제 그냥 노랜딩을 갈 수 있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가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뭐 100%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 마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드디어 그리고 필에너지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정말 400% 찍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높기 때문에 필에너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소리만 10분 넘게 계속했네요. 근데 뭐 그래도 네,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1분기, 2분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조정해 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지금은 그냥 신용 다 깨버리고 밀려면 확실하게 밀고 좀 알뜰을 토하는 게 나쁘지 않고 차라리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배에 힘주고 버티는 거고 네 그리고 그냥 대규모의 거래량을 동반한 좀 신용을 털기 위한 하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추매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죠. 추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같이 채굴 하고 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체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